히스클리프 씨 말씀이세요? 네, 히스클리프. 모든 비극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남자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곳은 바로 에밀리 브론테의 불멸의 고전, 폭풍의 언덕입니다. 이 작품 속에 휘몰아치는 그 광기 어린 사랑과 모든 걸 파괴해버리는 집요한 복수의 연대기. 지금부터 그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시죠.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먼저 한 손님이 겪는 수상한 환대에서 시작해서요. 곧바로 음산한 저택의 유령과 마주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유령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폭풍 같았던 과거로 돌아가 보죠. 거기서 엇갈린 선택이 어떻게 운명을 뒤바꿨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복수의 대물림으로 이어졌는지, 마지막으로 모든 게 끝난 고요한 땅에서의 잠에 이르러서는 과연 무엇이 남아있을지. 자, 그럼 그 여정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야기, 수상한 환대입니다. 때는 1801년, 도시를 떠나서 좀 조용히 지내고 싶었던 신사, 로고드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 집주인인 히스클리프를 만나러 워더링 하이츠라는 저택의 문을 두드리면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문을 열어준 집주인의 환대가 좀 이상합니다. 들어오세요? 라고는 하는데 그 표정이나 말투는 거의 당장 꺼져버려 수준이었던 거죠. 이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이 기묘한 적대감. 이게 바로 워더링 하이츠의 첫 인상인 셈입니다. 안에 들어가 보니까 겉보기에는 따뜻하고 평범한 가정집 같아요. 근데 공기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뭔가 음산하고 숨막히는 긴장감이 흐르는 거죠. 로글드는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아, 나는 여기에 절대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고 말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죠. 음산한 저택의 유령. 갑자기 눈보라가 몰아쳐서 로크우드는 꼼짝없이 워더링 하이츠에서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바로 이 밤이 수십 년 동안 이 저택에 묻혀있던 비극적인 비밀의 봉인을 풀어버리는 계기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그날 밤, 로그우드는 끔찍한 악몽을 꿉니다. 창밖에서 뭔가 창문을 긁는 소리가 들리고 차갑고 작은 손이 자기 팔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려오는 구슬픈 목소리, 들여보내줘. 제발 들여보내줘. 이 소름 끼치는 경험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이 저택을 둘러싼 거대한 비극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어요. 도대체 창밖의 그 유령은 누구였을까요? 이 저택에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 집의 가정부인 넬리 딘이 드디어 입을 엽니다. 자, 이제 그녀를 따라서 수십 년 전의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세 번째 이야기, 폭풍 같았던 과거입니다. 모든 비극은 이 집의 주인인 언쇼 씨가 리버풀 거리에서 웬 집시 아이 하나를 데려오면서 시작됐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히스클리프. 이 아이 하나가 워더링 하이츠 전체를 집어삼킬 거대한 폭풍의 눈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이 집의 딸이었던 캐서린과 새로 들어온 히스클리프, 이 둘은요, 서로가 서로의 영혼의 반쪽인 것처럼 정말 운명적으로 이끌립니다. 둘이 함께 황야를 뛰어다니는 모습은 마치 길들여지지 않은 두 마리의 야생동물 같았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캐서린의 오빠 힌들리는 처음부터 히스클리프를 벌레 보듯 싫어했습니다. 이 지독한 증오가 결국 모든 비극의 씨앗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부할 수 없는 사랑과 끔찍한 증오가 한 지붕 아래에서 동시에 자라나기 시작한 거죠.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엇갈린 선택, 그리고 뒤바뀐 운명. 이제 이야기는 이 소설의 심장부, 가장 결정적인 비극으로 향합니다. 바로 캐서린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죠. 그녀 앞에 두 남자가 나타납니다. 한 명은 자신의 영혼, 그 자체인 히스클리프. 다른 한 명은 부와 명예를 가진 에드거 린튼. 캐서린은 이 둘 사이에서 평생을 좌우할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히스클리프와 에드거 린튼. 이 둘은 그냥 두 남자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계를 상징해요. 히스클리프가 거칠고 본능적인 워더링 하이츠의 폭풍이라면 에드거는 교양 있고 안정적인 스러시 크로스 그랜지의 평온함이죠. 야성적인 사랑이냐 사회적인 안정이냐, 캐서린은 이 사이에서 고민한 겁니다. 물론 영혼은 히스클리프를 향해 있었죠. 하지만 그와의 결혼이 자신을 밑바닥으로 끌어내릴 거라는 현실적인 두려움이 그녀를 붙잡았던 겁니다. 어느 날
캐서린이 린튼가에서 지내다 아주 세련된 숙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근데 그 순간 히스클리프는 하인 꼴이었거든요. 이 둘 사이에 생긴 신분의 격차는 정말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캐서린이 동정하듯 손을 내미니까 히스클리프가 소리치죠. 나는 더러워질 거야. 더러운 게 좋고 앞으로도 더러울 거라고. 이건 그냥 삐뚤어진 반항이 아니에요. 자신의 모든 걸 부정당한 한 소년이 세상을 향해 내뱉는 저주이자 깊은 상처에서 터져나온 절규였습니다. 이제 5번째 이야기, 복수의 대물림입니다. 결국 캐서린이 에드거와 결혼하기로 했다는 걸 엿들은 히스클리프는 그 길로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렀을까요? 그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돈도 많고 아주 세련된 신사가 되어서요. 하지만 겉모습만 바뀐 거였죠. 그의 마음속은 오직 하나, 자신을 짓밟았던 모든 사람에게 복수하겠다는 지옥불로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히스클리프의 복수는 정말 무서울 정도로 치밀하고 집요합니다. 먼저 자기를 학대했던 힌들리를 도박에 빠뜨려서 페인으로 만들고요. 에드거의 동생 이사벨라와 결혼해서 린턴 가문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가 사랑했던 캐서린마저 광기 속에서 죽게 만들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의 복수는 그 자식 세대한테까지 이어집니다. 힌들리의 아들, 캐서린의 딸, 그리고 심지어 자지 아들까지 두 가문 전체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때까지 그는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고요한 땅에서의 잠. 수십 년에 걸친 그의 복수가 거의 완성될 무렵 아주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집니다. 히스클리프의 복수심이 마치 불 꺼진 재처럼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눈에는 온통 죽은 캐서린의 환영만 보였거든요. 이제 복수 따위는 아무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 죽어서라도 캐서린과 다시 만나는 것. 그 갈망이 그의 길고 지독했던 싸움을 마침내 끝내게 합니다. 마침내 히스클리프는 캐서린의 곁에 묻힙니다. 그리고 소설은 이렇게 조용히 끝을 맺죠. 그 고요한 땅에서 잠든 이들을 위해 누가 불안한 잠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평생을 폭풍처럼 살았던 이 두 영혼. 과연 그들은 죽어서야 비로소 평안을 찾았을까요? 아니면 지금도 저 황량한 언덕 위를 함께 헤매고 있을까요? 그 답은 이 이야기를 읽는 우리 각자의 마음에 달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